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 결혼한 외국 여성이 결혼 만족도가 높은 이유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국 여성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 국제 결혼한 여성분들의 이제 여가부 자료를 가져왔을 때도 한국 여성과 비교해보면 한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했을 때 만족도가 63.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외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했을 때는 만족도가 88.7이에요. 이거는 무려 25.7이나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통계청이라든가 여가부 자료 비슷한 시점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 오피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특히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제 불만족 부분. 외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만족이 1.0, 매우 불만족이 0이었어요.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만족이 6.1, 매우 불만족이 2.4예요. 그러니까 8.5 대 1.0이거든요. 엄청난 격차죠. 엄청난 격차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단 하나의 이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도 조건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한국 여성들이 특히 이걸 과도하게 따지죠. 그러니까 결정사의 영상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남자 조건이 좋으면 그냥 손만 잡을 수 있을 정도면 만나봐라, 이런 이야기도 해요. 뽀뽀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면 만나봐라, 뭐 그러면서 이제 정을 쌓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외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더라도 그냥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들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그런 결혼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정사 영상 보면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어이가 없어요. 그런 거를 조언해 주는 거는 저는 옳은 건가? 저는 그건 옳은 조언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손만 잡을 수 있을 정도면 사실 그 정도면 거의 불만족이잖아요. 불만족스러워도 조건이 좋으면 만나라? 이거를 조언이라고 합니다. 결정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면 만나지 말아야죠. 이 남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은 감정이 들어야 그 다음에 조건인 거지. 조건 좋으면 다른 거는 뭐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더라도 만나라? 그걸 조언이랍시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 개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불만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 결정사가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잘못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게 조언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결정사분들도 그런 조언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죠. 그리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남과 비교하죠. 뭐 자기 친구 주변이랑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는 거죠. 예.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대기업 주재원분들 중 국결하신 분 많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는 분 중 5명이 삼성맨 해외 주재원인데 국결하셨네요. 이젠 엘리트 분들도 한국 여자 선택을 안 합니다. 외국 여성분들이 마음씨나 남자 배려해주는 마음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 대부분이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출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한국 여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이야기했다가 내가 너 아침 식사해 주려고 결혼한 줄 아냐? 하면서 개쌍욕을 날리죠. 늙어서 마누라에게 대우받고 살고 싶으면 국제 결혼하세요. 늙어서 뒷방 늙은이 취급받으면서 쓸쓸히 죽고 싶으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시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실감을 하게 된 게, 얼마 전에 중매술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때 나왔던 남자분이 스펙이 엄청 좋았어요. 키가 185에 얼굴도 잘생겼고 열심하고 연봉 5억에 이제 스타트업 CEO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좀 잘 산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키 165 이상의 아침밥이었어요. 요 두 개를 중점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 출연한 여성분들이 아침밥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남자분 아침밥 나오는 게 영상에 나왔는데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수성찬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봉 5억에 키 185에 얼굴 잘생겼는데, 야, 이 정도면 아침밥 정도는 협상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제 관점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겁을 하는 거 보면서, 야, 딱 대한민국 여성분들 아침 식사에 대한 몰라 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황당했고, 그리고 아마 요즘 스탑널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조신한 척 그러면서 본인은 뭐 현모양처를 꿈꾼다,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많이 나온대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요리 잘하는가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침밥 가능한가, 요 두 개 딱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다 커팅될 겁니다. 한국 여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168은 옵니다. 쓰바
남들 클 때 뭐 했노라고 이렇게 눈물의 이모티콘과 함께 글을 올리셨는데 밑에 제 댓글을 보겠습니다. 저는 키가 167입니다. 베트남 아내는 168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 몸무게 52kg였는데 늘씬했네요. 한국 와서 잘 먹었는지 10년 사이에 60kg가 되었습니다. 168에 60 조금 이제 그래도 뭐 심한 건 아닌데요. 약간 이제 살은 붙긴 붙었어도 그래도 뭐 키가 크니까 커버될 것 같고, 그리고 엄마를 닮아서 다른 키가 상위 10%입니다 하면서 웃음을 표시하셨습니다. 자, 다음 제 댓글을 보면 한국 여자나 키 보지 외국 여자는 키 안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보기는 보는데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 여자가 유독 키를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주변 시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본인의 만족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거 많이 하는 건데, 일단 요거를 이제 비교한 것 중에 예전에 2007년도 한국과 일본, 여기서 그때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한국 일본 여성들의 배우자 중시 항목에서 키를 볼게요. 키. 한국 여성은 68.7이 나왔어요. 아마 10명 중에 거의 한 7명 정도는 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카운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68.7이 나왔어요. 반면 일본 여성 같은 경우는 28.1밖에 안 나와요. 이게 100이 만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28.1이면 일본만 가더라도 한국에 비해서는 이게 2배 이상 나잖아요. 40% 정도 격차가 나니까 일본만 가더라도 덜한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키가 작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물론 한국 여성보다 작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여자만 조금 피해도 키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워 월드 인 데이터 여기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키가 커요. 그리고 약간 이제 아시아권에서 동남아 쪽 가면 남자들 키가 뭐 167, 164, 베트남이 164네요. 인도네시아 163, 말레이시아 167, 일본 170, 중국 171, 터키 174, 이란 173,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있으면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키가 조금 불리하긴 한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 물론 이제 국가마다 다르긴 하겠죠. 서양 가면 당연히 좀 작겠지만은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또 작은 키는 저는 아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키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을 안 가셔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국제결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가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들 한 명 낳고 집 나갔어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 댓글 한번 볼게요. 진짜 결혼을 위한 결혼만 해서 그런 거지, 남자가 제대로 된 연애 경험 한두 번만 있어도 국제결혼 나오는 어린 여자 못 떠나게 할 수 있고요. 충분히 충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 1도 안 해본 상태에서 매매혼으로 여자를 사와서 충성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결국 여자 거기서 거기에요. 단 이 말은 나쁜 쪽이 아니라 여자에게 제대로 남자라고 인식된 남자,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줄 남편이라는 느낌만 제대로 전달해줘도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아파하면서 애까지 낳았는데 오죽하면, 위에 모두 충족했는데 떠난 거라면 그건 운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여자가 얼굴이나 젊고 탱탱한 남자만 바란 얼빠였던 걸 숨겼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애초에 도망갈 생각이 있었다면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제 댓글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 그리고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쿨하게 나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사연들 보면 뭐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고 나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한국 여성과 결혼했을 때 잘못되어 가지고 이혼하고 이랬을 때 재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엄청나게 남자가 도축이 당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쿨하죠. 여성만 그냥 나가고 떠나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리스크 부분에서 오히려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들 하나 놓고 집만 나갔다? 한국 여성이면 저렇게 안 하죠. 양육권 가지고 딜치죠. 딜치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쿨 거래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하신 분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요. 해외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해줘도 쉽게 도망 안 갑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 그거는 도망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통계적으로 볼 때도 3년 이내에 깨지는 국제결혼, 이거는 중개업체 통한 겁니다.
한 10% 정도 나오긴 해요. 물론 그 10% 안에 드는 케이스이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놓고 나갈 정도면 아마 남자분이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을 추천합니다. 생활력, 배려심, 의존성, 터무니없는 트집과 요구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한국 여성 생활력 없죠. 예전에 어머니 세대들은 생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찾아보기 힘들죠. 정말 요즘 여성분들 남편이 돈 벌어 온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의존성. 이 의존성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2030 여성들이 오냐 오냐 하면서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본인을 공주처럼 먹여 살려줄 아빠를 찾는 거죠. 그리고 옛날 같은 어머니 세대의 악바리 근성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어떤 장점이었는데 지금 세대가 내려오면서 이 장점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력, 배려심, 의존성 이게 한국 여성의 강점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외국 여성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낮아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결혼 3년 차지만 우리 부부처럼 잘 사는 부부는 조용히 지냅니다. 소수의 못 사는 분들이 얘기만 인터넷에 널려서 인식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주변에 알콩달콩 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잘 사는 것 같은 경우는 노출이 좀 잘 안 되죠. 그나마 유튜브 방송 하는 분들이나 좀 그나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뭐 뉴스라든가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게 많이 실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기자들 그리고 또 방송 작가들, 방송 작가는 거의 다 여자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부각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식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실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통계 자료라든가 이혼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와 결혼했을 때보다 잘 살아요. 그건 통계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계를 보지 않고 그런 어떤 일부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런 부정적인 게 많이 부각되는 게 아마 여성분들 즉 여자 기자, 여자 방송 작가 이런 사람들의 질투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